안녕하십니까. 미리들 휴가들 가셨나 보네. 오늘 확정 공고도 났는데, 시험 확정 공고. 네, 확정. 지난번에 갔던 거 똑같아요. 8월 10일부터 접수하고. 93일 남았죠. 그쵸. 93일. 시간 참 빨리 갑니다. 그쵸? 화살 같죠. 그래서 오늘 하고 나면 또 좀 쉬죠. 한 며칠 쉬죠. 그 며칠 쉴 때 지금 저기 보니까 뭐 휴가 안내가 쭉 돼 있는데, 공식법은 정상소다. 민법은 실내예요. 저는. 8주 나오니까 쉬어도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그 쉬는 동안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돌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5, 6월달 인강을 한 닷새면 충분히 돌립니다. 하루에 한 8개씩 들으면. 네? 가열차게 한번. 지금까지 그래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쵸? 없죠. 근데 한번 딱 날 잡아가지고 한 5일 동안 한 8개씩만 한 가열차게 한번 들어보세요. 7개 내지 8개. 그럼 5일 동안 민법을 다 듣잖아요. 한 번에. 머리에 아주 거의 강하게 남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네?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세요. 맨날 2달, 3달 질질 끌지 말고.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쉬는 시간, 쉴 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면 기억도 오래 남고 책에도 어디 딱 잡혀요. 이렇게. 뭐가 어디 있었지 이런 식으로 딱 앞뒤가 연결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체계가 잡히니까 쉴 때 쉬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부동산 물권 변동까지 끝을 냈습니다. 186조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을 비교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등기와 관련해서 한 7가지 정도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이중보존 등기, 가등기, 중간생략 등기,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채 점유만 하고 있는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무효 등기의 유용,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 마지막으로 등기의 추정력 해가지고 등기관에서 한 7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7개에서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등기는. 이렇게 일단 부동산 물권 변동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도 내용은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과는 달리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니까 법률 행위,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동산 물권을 취득할 때 소유권 같은 거 권리자로부터 취득하는 게 있고, 도둑놈처럼 권리자로부터 취득하는 2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동산의 경우에는. 이때 권리자로부터 취득을 하든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을 하든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니까 성립요건주의가 적용돼서 동산을 점유해야 된다. 점유한다는 건 전 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인도받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인도 방법이 현실 인도를 원칙으로 하고 관념적 인도라고 3가지가 있었죠. 점유개정,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조건의 양도한 인도, 3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인도를 받아야 법률 행위한 물권, 동산 물권 변동은 인도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성립요건주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시는 거고요. 이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249조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선의 취득과 관련해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져요. 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만 혹 나오게 되면 5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하나가 동산에 한한다는 거, 동산.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 다만 이 동산 중에서 등록할 수 있는 동산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등록 따위를 통해서 공시하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산이긴 하지만 자동차 따위는 선의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양도인이 무권리자이면서 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무권리자이면서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양도인이 무권대리나 제한능력자 이럴 때는 양수인은 선의 취득이 안 됩니다. 단순히 도둑놈처럼 무권리자여야 되고요. 양도인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어야 돼요. 양수인은 양도인의 이 점유를 믿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인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어야 되고요. 이때의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로 불문합니다. 세 번째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유효한 거래가 있어야 돼요. 도둑놈하고 노트북을 사는 매매 계약을 할 때 술이 취해 있었거나 차거나 사기 강박이 있거나 이렇게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선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양도인이 도둑놈과 같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빼고는 거래 행위는 완벽하게 유효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양수인이 점유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넘겨받아야 됩니다. 넘겨받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었죠. 이 중에 점유 계정을 통해서는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점유 계정을 통해서 넘겨받았을 때는 선의 취득 자의가 인정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 점유를 할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넘겨받아야 되는데 요 평온공연 선의는 197조 1항에서 추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자신이 평온공연 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무과실 점유는 추정 규정이 없습니다. 추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산 선의 취득이 문제가 될 때 이 무과실 점유만큼은 양수인이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딱 선의 취득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부터 부동산 물권 변동했고 동산 물권 변동 간단히 본 거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동산 말고 지상물 물권 변동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상물이란 건물 이외의 것들, 수목이 집단, 미분리 과실, 농작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별도로 독립한 부동산이 원칙이 아니죠. 토지 일부잖아요. 그런데 임목등기라든가 명인방법 따위를 통해서 별도로 독립한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별도의 독립한 부동산이 될 때에는 그것에 대한 권리도 변동이 가능해요. 법률행위나 법률 규정을 통해서. 이때 공시방법이 뭐냐? 임목등기라는 게 있고요.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죠. 요 명인방법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하나가 명인방법이 유효하려면 객체가 특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갑수요 임야 내에 있는 나무 중에서 한 5,000그루만을 산 사람이 있는데 임야 입구에다가 이 임야 내에 나무 5,000그루는 내 거다 라고 해봐야 그 5,000그루가 어떤 건지 특정을 안 해놨다면 명인방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특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거기에다 소유자를 계시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산 사람이 울타리를 딱 쳤어요. 울타리를 쳤다는 건 자기가 산 나무 둘레에다 울타리를 쳤어요. 그럼 특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다가 번호만 써놨어요. 일련 번호. 또는 동그라미만 표시해놨어요. 그럼 소유자를 계시한 게 아니니까 유효한 명의 방법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성을 갖고 있어요.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인 방법은 오늘 팻말을 박아놨는데 며칠 있다가 팻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뽑아버렸어요. 그럼 그건 명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명인 방법이 유효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억하실 게 갑이 자신이 갖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을한테 팔았어요. 양도. 그런데 이걸 또 팔았어요. 이중양도. 부동산 이중매매와 마찬가지로 지상물도 얼마든지 이중양도가 가능한데 이때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누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먼저 등기한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먼저 명인 방법을 갖춘 자. 먼저 뭘 갖춘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자. 명인 방법에서 두 번째로 기억하실 거예요. 지상물에 이중양도가 있을 때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먼저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딱 두 가지만 지상물의 변동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이 물권 소멸이에요. 물권 소멸 사유.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물건의 멸실이에요. 물건은 객체가 현재 존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따라서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건은 소멸합니다. 건물이 철거되거나 토지가 포락되거나 그러면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철거되고 또는 멸실되고 똑같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토지가 포락이 된 다음에 다시 성토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소유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다만 물건이 멸실됐을 때 언제나 완전히 절대적으로 물건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왜? 물상대의라는 게 있다. 저당권의 객체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가치 변형물이 남아있다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가치 변형물이 그대로 존속하니까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언제나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X. 언제나 절대적으로 소멸한 것은 아니다. 라는 거 하나. 두 번째로 물권의 포기. 부동산 물권이든 동산 물권이든 포기하면 소멸하게 되는데 다만 이 물권의 포기는 법률행위. 뭐라고요? 법률행위. 단독행위. 따라서 부동산 물권의 포기는 말소 등기가 필요하고요. 동산 물권의 포기는 점유 상실이 필요합니다. 즉 공시 방법을 갖춰야 물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몰수라는 게 있고 공용 징수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물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게 혼동이죠. 중요하죠, 혼동. 자, 일단 민법상 혼동은 물권 소멸 사유이기도 하고 채권 소멸 사유이기도 합니다.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입니다. 이때 채권 소멸 사유는 게 뭐냐? 채무자 갑이 있고 채권자 을이 있다. 그런데 상속이 됐다. 또는 을 회사가 갑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합병을 했다. 이렇게 채무자의 지위를 채권자가 상속을 받거나 또는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 회사가 합병을 해버리면 채권자라는 지위와 채무자라는 지위가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겠죠. 그러면 채권 채무가 소멸을 해버려요. 이런 혼동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물권과 물권의 혼동이라고 191조 1항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191조 1항은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이 제한 물권을 소멸시켜요. 이게 191조 1항의 혼동입니다. 그래서 이 혼동가에서 문제가 나오면 주로 가불병정 사례 형태로 질문들이 나와요. 잘 나오는 걸 딱 정리하시면 돼요. 조문을 둘러싸고 가토지에 지상권자 을이 있다. 그런데 얘가 어찌어찌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지상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다. 그런데 이 저당권자가 어찌어찌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게 197조 1항의 뜻이에요. 191조 1항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혼동에 의한 소멸입니다. 예외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도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는데 이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더라. 그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지상권을 소멸시켜버리면 이것도 소멸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제3자 이익보호를 위해서 이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권과의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는 이 제3자 이익보호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 첫 번째 예외. 갑소유 땅에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이게 순위가 올라가는 어부지리가 생긴다. 따라서 혼동의 주체인 을 본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이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여기에 예외가 여기. 똑같아요. 갑소유 땅에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어요. 이때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위 그림하고 똑같으니까 1번 저당권 소멸해서는 안 되죠. 소멸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 요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채, 무,
자로부터 소유권을 상, 속 두 가지. 요 두 가지 요건. 1번 저당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상속받았다면 얘는 이것도 상속을 받아요. 채무자라는 지위도. 그러면 너는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채권자가 되고요. 아까 채권 채무가 소멸한다 그랬죠.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 저당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저당권의 소멸은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물권의 부종성, 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뭐예요?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그것 때문에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점유권과 광업공이라는 요놈은 소유권과 혼동이 있다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자나 광업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점유권과 광업권은 병존한다. 소유권과 혼동에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네 번째로 물권과 채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는 이건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우리 민법은 채권, 채무 혼동과 물권끼리 혼동만 규정하고 있고 물권, 채권의 혼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가등기 이런 거 한 적 있죠.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터잡아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가등기 터잡은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거기에 가등기 가등기 터잡은 본등기 청권이 있어요. 을이. 그런데 이건 물권이고 가등기 및 가등기 터잡은 본등기 청권은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한 사람이 물권과 채권을 모두 가지고 있죠. 혼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터잡아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걸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물권과 채권은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의 기본 태도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고요. 갑소유 주택에 임차권을 가지고 있던 을이 있었는데 얘가 에라 사버렸어요. 그럼 을은 소유권이라는 물권과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자기 물건에 임차권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물권과 채권의 혼동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요 놈의 예외도 인정해요. 얘가 대항력을 갖추고 저당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저당권자가 생긴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이게 소멸하면 요 임차권이 소멸하면 이게 순위가 올라가죠. 그러면 안 된다. 그때는 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예외도 인정합니다.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 혼동은 5덩어리만 정리하면 된다 했어요. 마지막 하나가 혼동의 효과. 첫째, 혼동은 법률 규정에 한 물권 소멸이니까 말소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혼동에 한 물권 소멸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토지 포락하고 똑같다. 따라서 이전 상태로 복귀하더라도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자 을이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거 소멸해요. 그런데 갑이 을로부터 돈 주고 소유권을 되찾아갔어요. 즉 혼동 이전 상태로 복귀. 했을 때 이 소멸했던 권리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단 이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라는 건 뭐예요? 혼동의 원인이 무효라는 거죠. 혼동의 원인이 무효라는 건 혼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소유권 취득을 예를 들어서 매매를 통해서 취득을 했는데 매매가 원인 무효 또는 매매 계약이 취소됐다. 그럼 취소된 건 매매는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따위 소유권 취득의 원인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다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던 거니까 소멸했던 권리는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표현, 혼동 이전 상태로 복귀, 부활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거나 취소가 됐다.
그럴 때는 부활한다. 딱 이렇게 머릿속에 나누셔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요 정도. 여기까지가 물권 총론 내용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166페이지 보면 선의취득 문제가 지금 4문제가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지문만 몇 가지 확인합니다. 뭐 꼭 기억 안 해도 돼요. 예. 혹시라도 나오면 답을 맞출 때 안 나와. 하지 말까? 그래도 혹시 몰라. 57번에 1번 보면 부동산에는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동산만 인정됩니다. 2번 양수인은 무과실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2번 넥스. 3번 무효인 매매계약. 아까 매매계약이 뭐여야 된다 그랬어요. 유효. 따라서 무효인 계약이 터잡아서는 선의 취득할 수 없다. 3가지. 됐죠? 됐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58번에 1번 선의 취득의 객체는 동산이며 부동산 안 돼. 나아가 자동차 선박도 안 돼. 자동차 선박은 등기 등록이 가능한 동산이기 때문에 안 돼. 됐죠? 4번 양도인은 무권리자로서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점유 계정을 통한 선의 취득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5번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거래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양도인이 무권대리거나 무효 사유가 있을 때는 선의 취득할 수가 없다. 됐죠? 59번에 1번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이다. 59번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지문 5개가 다 모여 있어요. 59번은 원시취득이다. 동산하면 인정된다. 거래가 유효해야 된다. 4번 점유계정으로는 안 된다. 4번이 틀렸다. 5번 무과실은 준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스스로 증명해라. 됐죠? 딱 그 정도만. 나머지는 읽지 마세요. 읽으면 안 돼요. 읽으면 고통만 더해집니다. 읽지 마세요. 자, 요 정도만 딱 선의취득은 머릿속에 넣습니다. 됐죠? 더 깊이 파실 생각하지 마세요. 야, 이 정도도 깊이 있고 어렵다, 이 자식아. 이게 뭐 어려워. 5개 딱 기억하는 건데, 그치? 자, 그 다음에 지상물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교재 없고요. 물권 소멸이 나와 있습니다. 61페이지. 다음 중 물권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이번에 취득시효. 이건 취득 원인이잖아. 취득이라고 돼 있잖아. 취득 원인이지 그러면. 그쵸? 문제 착하죠? 62번 1.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물권은 용익물권만입니다.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2번 물권의 포기는 아까 법률행위라 그랬어요. 단독행위. 3번은요. 전세권인데 그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에요. 근데 전세권자가 지멋대로 포기했어. 저당권자한테 맞아 죽는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민법 371조에 의하면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함부로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 법률행위예요? 법률규정이에요? 법률규정이니까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5번 보세요. 갑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자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 빨리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요. 갑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고 여기에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다. 지상권의 저당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요.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이때 병의 저당권을 보세요. 제3자 권리의 목적 아니죠.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럼 소멸한다. 소멸한다. 5번이 틀렸죠? 아주 간단합니다. 63번 갑의 을에 대한 채무담보로 자신부동산의 을 앞으로 1번 저당권을 이어 병에 대한 채무담보로 2번 저당권을 틀린 것 골라라. 1. 부동산이 멸실되면 일단 을병 저당권은 소멸하죠. 같이 변형물이 있다 이런 말 없죠. 일단 소멸합니다. 2번 갑이 을에게 돈을 갚으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랬죠. 3번 을이 갑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 아까 이거죠. 이 그림. 이 그림.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을이 소유권 취득했다.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않는다. 채무자로부터 상속받았다. 이런 말 없죠? 매매를 통했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4번 을이 갑을 상속. 갑이 채무자예요? 물상보증이네요? 갑이 채무자예요? 물상보증이네요? 채무자잖아요. 갑은 을에 대한 채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결국 4번은 이거예요. 을이 채무자로부터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4번이 틀렸죠? 예? 꼭 기억하셔야 했어요, 제가. 단순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 뭐야, 이게? 예? 이게 뭐요? 1번 저당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상속받아서 소멸한다는데.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뭐 이게 어려워. 이거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4번이 틀렸어. 5번은 갑이 병을 상속. 이것도 소멸해야죠. 갑이 병을 상속받았다면 채무자가 채권자 지위를 상속받았잖아요. 그럼 채권 채무가 소멸했죠. 그럼 저당권 소멸해야죠. 그렇죠? 틀린 거 4번. 64번. 1. 갑 토지의 을이 1번, 병이 2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 이거예요, 이거. 갑 토지의 을이 1번, 병이 2번인데 병이 소유권 취득. 제3자 권리 목적 아니고 후순위 권리 없으니까 소멸한다. 2번. 을이 1번, 병이 2번 저당권. 을이 매매로 취득. 소멸하지 않아야죠. 징그러 죽겠어야죠, 그냥. 2번. 또 나왔어야죠, 그냥.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천천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떨어져요. 이것만 하염없이 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자꾸 계속 봐가지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팍팍 그려내야 돼요, 이렇게. 제가 굳이 팔 아프게 그림을 그려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머리에 박으시란 말이지. 그래서 문제 나오면 머릿속으로 빨리 그리란 말이에요. 영 자신을 못 믿겠으면 그때 옆에다 그리세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2번. 3번은 갑의 지상권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고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지겠다. 지상권에 저당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얘가 지상권을 취득을 해버려요. 이거 소멸해야죠. 191조 2항. 제한물권과 그 권리를 제한하는 권리가 동일인에게 속했던 그 제한하는 권리가 소멸한다. 191조 2항. 4번 갑의 지상권에 을이 저당권을. 병은 2번 저당권. 똑같아요, 이것도. 지상권에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데 얘가 지상권을 만약에 취득했다. 후순위 권리가 있죠? 그럼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야 되죠. 5번 갑토지에 을이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에 저당권 이거잖아요. 갑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고 지상권에 저당권이 있다. 그 다음에 얘가 소유권 취득했다. 지상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65번에 1번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상속받았다. 이거예요.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멸한다. 2번 갑이 1번 저당권, 을이 2번 저당권인데 갑이 소유권 취득했다. 이거예요. 징그러 죽겠어.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가 있는데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어. 소멸하지 않는다. 이제 주둥이가 아파 죽겠어 그냥. 3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가 돼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됐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돼 있어. 그리고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어. 후순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4번 을이 1번, 병이 2번, 을이 지상권을 취득. 또 나왔어. 징그러 죽겠어. 이거. 지상권에 을이 1번, 병이 2번, 을이 지상권 취득,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네. 소멸한 거 1번 꼴랑 하나. 5번 이거.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거. 대항력 있는 임차권, 그 다음에 저당권 있고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 소멸하지 않는다. 확정적으로 소멸한 거 1번이죠. 6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업 을이 1번, 병이 2번, 을이 소유권 취득. 을이 1번, 병이 2번, 소유권 취득, 소멸하지 않는다. 이 주댕이 아파. 니은 을이 지상권 받고 병이 지상권의 저당권 이거. 을이 지상권의 저당권 그리고 소유권 취득했어. 소멸하지 않는다. 니은 틀렸죠. D가 점유권을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디귿 5. 리을,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 이거예요, 이거. 땅에. 을이, 어디 있어?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고, 그 땅에 병이 저당권. 그런데 누가 소유권을 지겠어요? 병이. 그럼 저당권 소멸한다. 이 그림. 그렇죠? 뭐야, 이게? 67번. 1. 갑이 지상권자 을 및 병에게 담보 목적 소유권. 잘 보세요. 이건 조금 달라요.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는데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갑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요. 담보로 제공하는데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소유권 등기를 해줘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죠? 양도담보. 뭔 담보? 양도담보. 그럼 을은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니까 이건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니까.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야 191조 1항에서 지상권이 소멸하는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 등기만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을 뿐. 양도담보권에 불과하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1번 X. 2번 이거.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멸하지 않는다. 2번이 답. 3번 이거. 임차권이 대항력 갖추고 저당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3번 X. 4번 이거. 어디 갔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멸한다. 네?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멸한다. 리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 틀렸고 2번만 옳은 지문이죠. 그렇죠? 혼동 문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맞출 수 있겠죠? 혼동 맞추셔야 돼요.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 문제는 단순해요. 여기서 다 나와요. 끝. 강론으로 갑니다. 이제. 점유권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 교재가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저도 밤새도록 미치겠어요. 이거 보는데 아주. 네. 풀기를 죽겠어요. 아주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른 문제지만 1.5배는 된 것 같아요. 문항수가. 네.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보통 다른 문제집들은 뭐 요약도 좋은 데 있고 뭐 이렇게 편집도 이렇게 널널하게 하는데 우리 문제집은 해설도 그냥 글씨가 막 우와. 문제가 많은 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많아요. 너무 많아. 점유권은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일단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힘, 도둑놈도 점유권은 있다. 그래서 본권과는 구별하자. 어쨌든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때 권리로 인정해 주는 걸 점유권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상 지배와 관련해서 하나 딱 머릿속에 넣어둘 게 있어요. 건물이 있는 부지를 누가 점유하는 거냐? 요거.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누가 사실상 지배하냐? 누가 사실상 지배한다? 건물 소유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거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권을 통해서 부지를 점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렇게 사실상 지배해야만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이 관념적 점유라는 게 있죠. 첫째 상속인의 점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갖고 있던 권리, 의무가 사망 시에, 피상속인 사망 시에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기 때문에 점유권도 포괄승계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속인의 점유와 관념적 점유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점유태양도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타주라면 상속인도 뭐가 된다? 타주다. 그래서 이 상속인이 나는 돌아가신 분은 타주지만 나는 자주다 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상속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상속 말고 다른 거, 증여, 매매와 같은 새로운 권한을 주장해야 된다. 합쳐서 상속인은 상속 이외의 새로운 점유 권한을 주장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고유한 점유를 주장할 수가 없다. 또는 상속은 점유 태양을 전환시켜주는 독립한 새로운 권한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점유 보조자. 가사상, 염상, 기타 유사한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때 그 타인만을 점유로 하고 지시받아 점유하는 자는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다. 얘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첫째 점유권 없다. 두 번째 점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 없다. 그러나 자격구제권은 있다. 두 번째로 얘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반환, 방해 제거 이런 것들 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든 점유물 반환 청구든 그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그 두 가지를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점유 보조자는. 여기에 중요하죠. 간접점이요. 지상권, 전세권, 사용대차, 임대차, 질권, 임치 이런 계약관계에 터잡아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직접이라는 말은 없지만 저번에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임대차를 생각하시자. 임대차라는 계약관계에 터잡아 임대인이 뭘 하고 간접으로 점유하고 임차인이 뭘 하고 직접 점유하고 이때 요걸 뭐라 부른다? 점유 매개관계. 첫째, 적법 유효한 관계일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간접 점유자는 점유 매개관계에 터잡아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이 있다. 계약에 터잡은 반환 청구권. 따라서 네 번째, 직접 점유자는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타주. 다섯 번째, 간접 점유자의 권리가 직접 점유자의 권리보다 더 포괄적이다. 점유 매개관계. 두 번째로 얘도 점유자. 점유권 있고 점유보호 청구권 있다. 그러나 요놈한테 자력구제권은 없다. 자력구제권은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까지는 있지만 자력구제권은 없다. 둘째로 요놈은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나 자력, 구제권 따위를 행사할 수가 없다. 반면에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고 자력, 구제권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요놈이 갖고 있는 이건 언제 행사냐? 언제?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다 그랬는데 언제 행사냐?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제3자에서 침해되었을 때. 특히 여기 중에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4조) (207조) 간접 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제3자에서 어떻게 됐을 때 침탈. 따라서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물건을 인도. 이건 침탈이 아니니까 간접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침탈됐다.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207조가 적용된다. 간접 점유자는 침탈자를 상대로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 단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거절하는 때만 자기 자신에게 반환하라. 시험지는 뭐라고 나온다 그랬어요?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제3자에 의해서 침탈되었을 때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또는 자기 자신에게 반할 것 청구할 때 X.
선택이 아니고 먼저 직접 정의자에게. 안 되면 나에게. 이렇게. 207조까지. 간접점유. 됐죠? 세 번째. 점유 태양. 물건을 어떻게 점유하느냐. 어떻게 점유에 따라서 우리민법이 별도의 법적 효과를 부여한다. 의, 유형, 자주점유, 타주점유, 선의점유, 악의점유, 과실점유, 무과실점유, 평원점유, 폭력점유, 공연점유, 은비점유, 계속점유, 불계속점유. 6가지 유형이 있다. 추정, 자주, 소유의사, 평원, 공연, 선의까지 추정된다. 무과실점유는 추정 규정이 없다. 계속점유도 추정된다. 특히 계속점유 추정은 첫째, 전후 양시 점유 사실이 인정돼야 된다. 둘째, 전후 양시 점유자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둘 사이에 점유 승계가 인정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5가지가 추정된다. 네 번째, 그 중에 자주점유. 첫째, 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고 믿거나 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처럼 사용, 소익, 처분하겠다는 사실상의 의사를 말한다. 도둑놈 심보를 말한다. 판단은 뭘 갖고 하느냐? 객관적 성질 가지고 판단한다.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점유를 하게 된 원인, 그 객관적 성질 가지고 판단한다. 세 번째, 알 수 없다면 뭐가 된다? 추정된다.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추정된 사실은 깨지는 경우가 있다. 언제 깨져요? 타주 이미 증명된 경우. 첫째로, 점유 개시 원인이 소유의 의사가 없음이 증명. 임차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럼 타주. 그렇죠? 두 번째로,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매매 따위가 없거나 매매 따위가 무효이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수용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관공서의 허가 따위를 받지 않았다 라는 것들을 알면서 점유. 이걸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하고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 그랬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 그럼 이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매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점유한 거다. 반면에 인접 토지를 매수 토지 일부러 알고 착오하고 점유. 이건 자주. 토지를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인도받았는데 그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 그럼 토지를, 그 침범한 토지를 산 적이 없다는 걸 알 리가 없을 테니까 그런 건 자주. 반면에 상당히 초과. 그럼 타주. 이렇게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따 문제를 통해서 몇 가지 또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환. 첫째, 자주가 타주로. 어떤 게 있어요? 첫째,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원에 터잡아 새롭게 점유. 어떤 게 있어요? 점유개정. 양도인이 양도 후에도 계속 점유. 뭘로 바뀐다? 타주로 바뀐다. 그렇죠? 두 번째로 물건을 인도하거나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인도 의무. 매도인이 물건을 팔고 돈을 다 받았어. 인도 의무 있죠? 목적물이 경매돼서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했어. 소유자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되죠. 반환 의무. 매매계약이 취소나 해제가 되었을 때 매수인 반환해야 되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했어요. 그럼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점유자는 무슨 의무가 생긴다? 반환 의무가 생긴다. 타주로 바뀐다. 근데 요거는 반대를 조심하시자. 소유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얘는 여전히 뭐다?
여전히 얘는 자주다. 위에 거고 구별하자. 두 번째로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 타주 점유자가 새롭게 소유와 의사로 점유를 개시 간이인도. 동산을 빌려서 쓰고 있던 사람이 간이인도를 통해서 소유권을 주겠어요. 뭘로 바뀌어? 자주로. 또 하나가 타주 점유자가 자신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 단 타주 점유자가 지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걸로 볼 수는 없으니까 자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건 전환되지 않는다. 또 하나가 전환 또 하나 기억하실 게 197조 2항. 뭐가 있어요? 선의 점유자가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뭘로 바뀐다? 악의로. 선의 점유자가 뭘로 바뀐다? 악의로 바뀐다. 이건 조문이 하나 있다. 정의태양의 전환과 관련해서. 자타 점유는 따로 있고 판례고 이거는 조문으로 따로 하나 있다. 일단 점유권은 이런 것들이 다른 권리와는 좀 독특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일단 딱 있으셔야 돼요. 됐죠?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거 문제를 보면 조금 더 명료해져요. 네.